믿기 힘드시겠지만 파이 문명은 한때 여성 지도자들이 다스렸습니다. 원나라 기록에는 치앙마이가 며느리 800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옵니다. 13세기 치앙마이는 크고 작은 마을 800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마을의 지도자가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남성 중심 정치 지형은 무안들이 서로 정복하고 방어하면서 남자의 역할이 커진 이후의 모습입니다. 태국의 무안파이라고, 라오스를 무안라오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현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라오스와 태국 이산을 오래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착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문명적 관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호부터 바르게 불러보세요. 라오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무앙라오, 태국 사람들은 무앙파이라고 공식 국호보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오 항공 좌석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기내 자치 이름도 무앙라오입니다. 현지인 앞에서 공식 국호 대신 이렇게 불러보면 자신들을 알아주니 친근감을 느낄 겁니다. 무앙은 원래 저수지와 수로를 의미했습니다. 무앙파이라는 조삼 언어에서 파이는 저수지나 보를, 무암은 수로를 뜻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나눠 써야 했고 그 물길을 같이 관리하던 마을들이 하나로 묶인 게 무앙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무암은 라오와 파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얀마의 샨조, 중국 윈난의 따이조, 원래의 본거지였던 중국 관서의 장조까지의 국경을 넘어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음식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는 원래 찹쌀을 경작하던 민족이다. 지금도 라오스와 태국 이산에서는 찹쌀이 주식입니다. 다만 파이인이 남하에서 인도차이나 중심부, 지금의 짜오프라야 평야를 차지하면서는 맵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국 중부는 맵쌀, 라오스와 이산은 여전히 찹쌀이라는 신분화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디 가세요? 무안에 갑니다. 같은 대화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집안에서 무안에 간다고 하면 위암잔으로 간다는 뜻이고 촌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지역 도심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무안이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였던 전통이 남긴 표현입니다. 둘째, 무암은 원래 물을 나눠 쓰던 농업 공동체였고 그게 그대로 소국감인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지금도 나이반이나 쩌우무안 같은 기초 행정단위의 책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을을 뜻하는 반부터 짚어야 합니다. 라오스는 반이 공식 행정구역 이름이고 반이나 무반에 같이 씁니다. 태국은 공식 명칭 자체가 무반입니다. 짜오는 무안 단위 이상을 다스리는 상위 지배다 호칭이고 나이는 마을 단위 하급 통치자의 계급명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중 나이반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 마주하는 인민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라오스에서 사회주의 체제여도 나이반은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무안 체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오스 캬앙쿠앙주의 작은 무안, 무앙푸아는 한때 베트남의 다이비에, 난상, 태국의 사얌과 동시에 조금 관계를 맺으며 자치권을 지켰습니다. 하나의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상위 세력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면서 실질적 자치를 지켜낸 겁니다. 한국식으로 이장이나 동장 한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라 실제로는 인민위원장 혹은 인민위원회의 행정책임자에 가깝습니다. 위원회 체계라 한 마을에 나이반이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옛 왕정 서열에서는 나이가 취하급이었지만 실제 마을 단위에서는 가장 가까운 현시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법전이 아니라 나이반의 판단이 마을의 실질적인 규범입니다. 주민세를 걷는 것도 계약에 입회하는 것도 나이반입니다. 입회는 간섭이 아니라 그 계약에 마을 공동체의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마을 대소사나 명절엔 관행적인 떡값이 있고 행정처리엔 보장가, 방문했을 땐 교통비나 신발차 같은 사례가 따라붙습니다.
오래전부터 돌아가던 방식입니다. 근거 없이 뜯어가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라오스는 법 자체가 애매한 회색지대가 흔해서 원만한 관계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정식 혼인 전 동거관계는 라오스 법상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현실에선 외국인만 처벌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나이반이 묵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관공서나 법 조항보다 나이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은 간섭과 갈등을 줄여줍니다. 셋째, 지방의 진짜 권력자는 국회나 보청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라오스는 공동체 전통 때문에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위계보다 아이노, 형동생 호칭 문화가 훨씬 편합니다. 유력자들끼리도 사석에서 아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걸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태국은 바냐이, 큰 집이라는 말이 지방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역마다 대를 이어 지방 권력을 쥔 명문가들입니다. 귀족 체제가 무너진 후 자리를 메운 쉬는 지역 유지들입니다. 태국 지방 정치는 사실상 이 바냐이라는 이익 집단이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태국 일산에 정착하신다면 국회의원보다 이 바냐이가 실제로 현실의 권력이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바냐이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게 먼저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이해와 반영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모바는 철저히 공동체적 이름입니다. 이 문명 안에 들어간다는 건 마을 공동체의 서원이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도시의 임명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편안함을 얻습니다. 위양자는 서울보다 6배 넓은 면적인데 인구는 10분의 1입니다. 방콕을 빼면 태국 어디에도 50만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당연히 방콕이 아니라 북부라 동북부의 무앙에 사는 편이 삶의 질이 좋습니다. 라오스는 조금 다릅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에 살아도 공동체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삶이 여러 무앙에 골고루 분산돼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스에 정착한 한인 교민들이 한국에 다녀오면 하나같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무앙이었던 도시들은 인구가 많지 않아도 자기 완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의 정체는 무앙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국가였던 전통에서 나옵니다. 한국도 산업화된 지 오래됐지만 논농사 공동체였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라오인과 타이인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이 농업 공동체의 습성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앙을 부르는 이름부터 나이반과 바냐이 같은 진짜 권력자,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까지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정착 생활의 편의부터 다릅니다. 국경은 근대에 그어진 선입니다. 무암은 그 선을 몰랐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 둘을 다른 나라로 아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무암 문명권 안에서 사는 일입니다.